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원소가 뭘까요? 난 베릴륨에. 바로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인데요. 주기율표. 그 중에서 네 번째 원소가 바로 베릴륨이에요. 근데 베릴륨의 원소 기호가 B, E. 그래서 B인데요. BTS 앨범 중에 B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B가 그거를 보고 답변을 달아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원소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그 설레는 이름만큼이나 실제로 달달합니다. 맛이 달아요. 1798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루이 니콜라 보클랭이 에메랄드랑 녹주석을 막 관찰을 하다가 처음으로 베릴륨을 발견했어요. 그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죠. 베릴륨이 딱 그 색이거든요. 실제로 에메랄드의 주 성분이 베릴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얘가 대체 어떤 애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막 실험을 해보다가 이거를 혀로 활짝 해봤는데 달아. 왜 단맛이 나는지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혀를 살펴보면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이 수용체들이 각각 혀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단맛 수용체가 이 베릴륨의 금속 이온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은 아닌데 당처럼 우리 혀가 오해를 해서 뇌에 단맛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달다 라는 게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포도당을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거를 가진 글루시늄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는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단맛을 느끼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 좋아요. 이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쓴 거를 먹으면 아 이거는 독이 들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뱉고 또 매운 거를 먹으면 아 이거는 고통스러우니까 몸에 안 좋은 거다. 뱉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우리 몸에 이로운지를 알게 되는데 단맛은 보통 안에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베릴륨도 먹어도 되겠네요? 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 베릴륨을 그대로 삼키거나 혹은 입에 갖다 대거나 특히나 폐로 들어가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이 베릴륨 분진을 들이마시게 되면 만성 베릴륨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폐가 염증으로 꽉 차면서 굳어버리고요. 심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먼지인 거죠. 실제로 1940년대에는 형광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잖아요. 그중에 초록색 빛을 얻기 위해서 베릴륨 가루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베릴륨 분진을 포로 맞다 보니까 그곳에서 집단으로 이 만성 베릴륨 병이 발발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베릴륨의 위험성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 공장들에서 베릴륨이 절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갈 수 없게 철저히 관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안 걸리는 병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 병으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금속이면 아무 데도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이 베릴륨이 금속계의 에이스예요.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밀도가 1.85g/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철이랑 비교했을 때는 4배나 더 가볍고요. 우리가 보통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알루미늄보다도 1.5배나 가벼워요. 그런데 알루미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을 잘 전달하고요. 방사선도 투과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나 이 3가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바로 우주, 핵, 시계!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약간 그 삐까뻔쩍한, 까리한 하이테크 분야에는 다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에서는 어디서 쓰이냐? 저 멀리서 날아다니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쓰였습니다. 그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을 보면은 벌집 모양 같은 노란색 거울이 이렇게 싹 서 있죠.
이거를 주거울이라고 하는데 무려 6.5m 지름의 18개의 벌집 모양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거울이 베릴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거울의 역할은 뭐냐? 가장 먼저 우주에서 온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 빛들은 저 멀리 떨어진 별 혹은 은하,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온 빛들이겠죠. 이 빛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이 빛을 주거울이 쫙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 햇빛을 거울로 이렇게 움직여서 친구 눈에다 싹 쏘고 친구 등에 싹 쏘고 이런 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제임스 웹에서도 똑같이 이 주거울을 움직여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모인 빛을 여러 과학 기기들에 보내가지고 관측을 하는 거죠. 즉, 가장 먼저 빛을 접하는 우주의 관측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원소들 중에 베릴륨이 쓰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릴륨의 능력이 장난 아니죠. 일단 우주는 진짜 추워요. 보통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추워요. 그 중에서도 제임스 웹은 태양을 등지고 관측을 하고 있어서 거의 영하 200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초저온 온도에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유리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도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수축하거나 뒤틀리거나 깨져버려요. 근데 베릴륨은 그걸 버텨요. 열 팽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축되는 정도도 적고 뒤틀리지도 않아서 그 저온의 우주 환경에서도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밀도가 굉장히 가볍다고 했죠. 밀도가 낮아요. 6.5m나 되는 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본체가 지탱하려면 주거울이 최대한 가벼워야 되는데 베릴륨의 무게가 딱인 거죠. 열 전달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식어요. 다 같이 이렇게 빠르게 온도가 변화해줘야지 측정하는 데이터의 오차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 18개의 거울들 중에 얘네만 따뜻하고 얘네는 막 차가워요. 그리고 얘네는 안 식는데 얘네만 빨리 식어. 그러면은 차이가 생기겠죠. 오차,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릴륨의 특성들이 여러모로 우주에서 쓰기 정말 최적이다. 다음은 핵인데요. 핵에서는 우리가 중성자를 팡 쏴서 다른 원자들을 맞추는 게임을 한다고 했죠. 튕겨져 나온 중성자를 다시 쳐주는 중성자 반사체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가 튀어나왔을 때 다시 가운데로 보내줘야지 다른 원자를 칠 수 있겠죠. 이 베릴륨이 중성자 거울, 중성자 반사체의 역할을 해서 이 연쇄 반응이 더 빠르게, 더 짱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계인데요. 모든 원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계대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베릴륨도 당시에 독일이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베릴륨은 매장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중립국인 스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도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했는데 그 시계에 스프링으로 베릴륨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독일이 교묘하게 마치 시계에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쓸 시계 스프링을 약 500년어치를 사겠다라고 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 음모가 탄로가 나가지고 막히긴 했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길고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더 길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스프링으로 쓰이는 베릴륨 동 합금이 탄성이 진짜 미쳤어요. 스프링은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펴지는 그 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철 스프링은 탄성 실험을 했을 때 약 85만 번 정도 눌렀다가 펴면은 이 탄성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베릴륨은 무려 200억 번을 난리를 쳐도 탄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분진 들이마시면 막 폐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베릴륨 넣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가공이 끝난 애고 뭐 다른 애랑 합금 처리를 했다든지 도금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에 피해를 주진 않아요. 즉 완제품으로 된 애들은 우리가 안심을 하고 써도 되는 거죠. 단맛이 나는 독극물, 가장 위험하지만 또 가장 유용한 금속. 오늘은 베릴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원소 이야기 들고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